알리바바가 생각보다 제품 올리면 인컬이 많이 와요.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났을 때 네. 그때부터 한 월천 벌기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저 20몇 살 때 대학교 2학년 때인가? 뭐 제가 영어 공부가 하고 싶어가지고 펜팔 사이트 그런 데서 외국인 친구들이 여러 명 사귀었었어요. 근데 그 외국인 중에 한 명이 한국에 물건을 사러 오겠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통역을 해달래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래서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그 친구를 이제 만나가지고 한국에서 만나서 뭐 했는데 그 친구가 그 업체 정보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그런 거 어디서 알았냐고 물어보니까는 그 친구가 알리바바에서 찾았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게 있다 하는 걸 알게 됐죠. 근데 이제 병원 그러다 이제 간호대에 나와가지고 병원 취직했어요. 병원 취직했는데 그게 뭐 적성이 안 맞더라고요. 간호사를 하려면 되게 꼼꼼해야 돼. 사람이 꼼꼼해야 돼. 저처럼 네. 이렇게 성격이 저 급하거든요. 성격이 네. 되게 급해요. 그래서 이 성격이 급하고 실수 많고 그런 사람들이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간호사는. 그래가지고 너무 사고를 많이 쳐서 이제 다른 거 없나 생각을 해보다가 이제 그 대학교 때 그게 생각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알리바바닷컴 그때 들었던 기억이 나가지고 그냥 그래서 그걸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희는 그러니까 제품을 지금 속눈썹 연장술이라고 이렇게 약간 생소해요. 속눈썹 연장술 용품이 뭐냐면 왜 네일샵에 보면은 네일도 하고 막 속눈썹 샵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연장술 그 한 올 한 올씩 붙여주는 거 그거거든요. 그거를 팔아요. 그거를 파는데 이제 그럼 사람들이 되게 생소해하지. 잘 모르는 거니까. 그럼 왜 그거를 당초에 시작했냐 이거야. 그 외국인이 사러 온 게 이거였어요. 펜팔 친구가?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업체들 좀 몇 개 다니면서 제가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시작한 거지. 제가 뭔가 깊게 말고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일아트나 이런 게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약간 필수는 아니라고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되게 그 손톱 관리하고 그런 게 되게 문화로 깔려 있나 봐. 그러니까 연장술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옛날에 그 텔레비에 나 혼자 산다인가? 거기 제시가 나왔는데 속눈썹 연장술 엄청 하고 나와가지고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안 하는데 외국 가면 엄청 많이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시가. 네, 그러니까 나라가 저희는 되게 다양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60개국 이상 나가는데 정말 골고루 나가요. 그러니까 유럽에도 되게 많아요. 독일, 폴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뭐 영국, 뭐 그런 식으로 중동 뭐 이란, 시리아, 이라크, 쿠웨이트 막 그런 데 있잖아. 안 팔릴 것 같죠? 그러니까 안 팔릴 것 같잖아요. 이란 트럼프가 그렇게 제재를 했었는데 돈도 다이렉트로 못 받아요. 돌아 오거든요. 뭐 그런데 중동 또 뭐 미국 그러니까 당연히 뭐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 기본으로 나가고 뭐 러시아권 뭐 러시아, 뭐 카자흐스탄, 뭐 벨라루스, 몰도바 뭐 그런 러시아권 나라도 그냥 저희는 속눈썹 연장술 용품밖에 안 팔아요. 그게 속눈썹 자체가 사이즈가 되게 많아요. 속눈썹 자체가 이게 이제 이 미리수별로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이 컬별로 사이즈가 달라요. 이 컬이 이제 평평한 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많이 꼬부라진 거 해가지고 컬이 한 7종류가 되고 두께도 아주 얇은 거부터 두꺼운 것까지 뭐 아주 얇은 게 뭐 머리카락 거의 이 정도 두께 되는 것부터 또 되게 두꺼운 것까지 이게 또 한 10종류 넘고 거기다 이제 길이 하면은 제일 짧은 건 4mm, 5mm짜리도 있고 긴 거는 막 15mm, 16mm, 17mm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우의 수를 곱해보세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재고만 갖고 있는 게 300가지가 넘어요. 사이즈가. 속눈썹만. 근데 이제 속눈썹만 필요하냐 연장술을 하려면 이제 거기에 딸린 부자재들 있잖아요. 이제 뭐 접착제라든지 뭐 핀셋이라든지 뭐 그런 부자재들까지 다 파는 거죠. 알리바바는 온라인 판매니까. 온라인 판매니까 결국 이제 바이어들이 이제 판매자를 고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온라인 상에 나와 있는 컴퓨터 상에 나와 있는 그 정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실 그 온라인 상에 어떻게 잘 보이는지 정말 그 웹사이트 디자인이나 뭐 미니사이트 디자인이나 뭐 상품 페이지 그런 것만 잘 해놓으면 그냥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믿을 만한 회사구나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후기가 이제 그 알리바바가 중국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상에서 결제가 돼요. 일부.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제 중국 이외에 타
글로벌 셀러들이라고 하거든요. 알리바바에서는. 이 글로벌 셀러들은 사이트상에서 결제가 안 돼. 판매가. 그러면 후기가 당연히 없지. 진짜 그냥 보이는 거. 그거를 좀 신경을 써서. 이게 온라인 판매잖아요. 온라인 판매니까 뭐 제품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포토샵 같은 거. 포토샵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 근데 요새 이제 그래서 예전에 포토샵 되게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또 되게 포토샵을 대체하는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대요. 망고보드 아세요? 망고보드? 망고보드랑 미리 캔버스? 아 그래도 포토샵이 확실히 사진 보정 하기는 좋아. 어쨌든 바이오들이 결국 이제 그 결정하는 기준이 제품 사진이니까 제품 사진이 잘 나와야 되거든요. 페이지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한국말로 쫙 친 다음에 그거 번역기로 돌려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고 하잖아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 저는 그냥 막 틀리던지 말던지 그냥 막 뱉거든요. 그냥 상대방이 들었을 때 이해만 되면 되니까. 바이오들 이메일 오는 거 이메일 답장 번역기로 해줄 수 있고 보통 바이오들하고 이메일 아니면은 뭐 메신저 그걸로 하게 되는데 그거 두 개 다 번역기로 되잖아요. 저 바이오한테 전화 오잖아요. 끊어요. 영어 못하니까 끊어. 일단 끊고 나서 미안한데 내가 영어를 못한다. 그냥 우리 채팅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 저 늘 그러거든요. 진짜 정말 영어 못해요. 바이오들이 다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영어권 국가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막 러시아, 몽골 난리 나요 다. 뭐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보통 온라인 판매는 3페이지 안에 상위 노출이 안 되면 제품이 안 팔린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내 것도 안 나와요. 내 것도 쳤을 때 알리바바에서 그냥 생으로 쳤을 때는 안 나와요. 3페이지 안에 안 나오는데 이제 한국 판매자를 걸르면 나오지. 왜냐하면 한국 판매자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없어요 딱히. 한국 판매자 그래도 속눈썹 면적률 용품을 찾아보면 한국 판매자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에 그렇게 판매자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런 특정 제품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그 한국 판매자를 걸렀을 때 3페이지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바이오들도 그래요. 그냥 아예 대놓고 물어봐요. 너네 거 한국산 맞냐고. 그러니까 중국 판매자들도 제품 막 올리면서 자기네 무슨 뭐 한국산 원료로 썼다는 둥 막 그런 거를 막 올리거든요. 지네도. 근데 중국 판매자잖아. 그럼 바이오 입장에서 믿음이 가요? 안 가죠. 안 가지. 근데 한국 판매자가 한국 제품 팔면 그건 믿음 가는 거거든요. 당연히 가죠. 그러니까 바이오들이 그냥 그렇게 한국 제품을 찾고 들어오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희 바이오들은. 신기하네. 근데 중국 사람들을 경쟁 상대로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처음에 시작할 때 뭐 공장 알아보는 거죠. 뭐 공장 알아봐서 직접 가보고. 인터넷 찾아. 그렇죠. 처음에 이렇게 단박에 찾아지진 않아요. 또 10년 전이었잖아요. 그렇게 지금처럼 엄청 발달했을 때도 아니고. 맞아. 일단 그 비슷한 것부터 계속 찾아보면서 사람들 만나보는 거죠. 점점 이렇게 만나고 다니다 보면 점점 거리가 좁혀져요. 그럼 여기서 이거 듣고 저기서 저거 듣고 하다 보면 점점 이제 거리망이 좁혀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찾아갔던 데가 진짜 제조가 아니었지만 점점 이렇게 계속 만나고 다니다 보잖아요. 그럼 거기 어때요 이러고 거기 어때요 물어보고 거기 어때요 물어보고 하다 보면 점점 사람들 얘가 다 알고 그냥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점점 하나씩 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진짜 제조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제조를 만났지. 근데 이제 속눈썹은 이게 수작업으로 되는 거라서 수작업이라서 그러니까 뭐랄까 대량 생산을 안 해도 되는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 사장님한테 쇼부만 잘 보면은 잘만 보이면은 조금 더 뽑아줄 수 있는. 왜냐면 핸드메이드니까. 옷 같은 게 그럴걸요? 옷도 우리가 봉제로 박잖아요. 그러니까 공장으로 기계로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대량 생산을 할 필요는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속눈썹도 그런 제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사장님한테 빌은 거지. 조금만 줘라. 샘플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한 만큼만 처음에는 바이오들한테 필요한 정도 그 정도만 그냥 조금만 샘플 이제 뽑아가지고 그렇게 먼저 팔고 샘플을 팔고 그러고 이제 정식 주문 들어오면은 조금 더 크게 키우고 속눈썹만 또 있는 게 아니라 또 접착제도 있고 뭐 다른 것도 부자재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눈썹은 소량 제작이 가능하지만 뭐 접착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저희 제품 뭐 마스카라 이런 거는 그렇게 소량 제작이 안 되거든요. 최소 5,000개는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일단 샘플을 뭐 그럼 공장에서 한두 개 정도는 뭐 어떻게 사든지 해가지고 얻을 수는 있다 쳐요. 아니면 그 공장에서 뭐 제조한 제품을 뭐 살 수도 있잖아요. 소매로 그냥. 그렇게 사서 일단 샘플 주고 만약에 바이오가 관심 있다. 그러면은 이게 최소 수량이 5,000개야. 근데 바이오는 뭐
5,000개 사고 싶어 하겠어요? 아, 나는 1,000개, 2,000개 아니면 못 사. 그쵸. 너무 많아. 네. 부담스러워. 뭐 이렇게 얘기를 분명 하게 되면은 그럼 이제 그때는 좀 마진을 많이 붙여서 얘기를 바이한테 5,000 근데 2,000개 사는데 얼마야 하고 좀 마진을 많이 붙인 다음에 그래 그럼 나 2,000개만 살게 하면은 바이어 돈으로 마진을 안 먹는 대신 그걸로 5,000개를 뽑는 거지. 그럼 바이한테 2,000개를 주고 네. 그럼 나는 돈은 안 남았지만 마스카라 3,000개가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또 팔 수 있는 거죠. 재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속눈썹이나 그런 거 말고 이제 좀 수량이 많이 필요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늘려나간 거죠. 하나씩. 알리바바가 생각보다 제품 올리면 인컬이 많이 와요. 꾸준히 와요. 그냥 일주일에 몇 개씩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아니 일단 제품을 좀 많이 올려야 될 거 아니야.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많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품을 10개도 안 올려. 아니 일단 올려야지 뭐. 아 그래도 한 50개는 올려야지 뭐가 오든 말든 하지. 사람이 딱 미 사이트 들어갔을 때 제품이 10개도 안 올라가져 있으면 내가 아무리 신경 써서 올렸다 할지라도 뭐 물건이 5개밖에 안 올라 있네? 그렇게 되면은 별로 믿을만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 다 그런다니까요. 되게 많이 그래요. 제품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려. 그냥 저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냥 4-50개 올린 거죠. 여러 가지 그때 그냥 포토샵 학원을 다니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포토샵 이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만들어봐라 그러면 이거 해서 또 올리고 네. 아, 또 이렇게 해도 만들어봐라 그럼 저거서 올리고 그냥 학원에 같이 다니면서 하루에 뭐 몇 개씩 올려가서 한 50개 올린 거지. 헛거래가 양이 많진 않지. 네. 그러니까 알리바바도 되게 작은 고객들이 많거든요. 잔챙이들이 많아요. 자칭이들. 잔챙이들이 많아서 이제 한참 그 잔챙이들을 상대하는 시간을 좀 보내야 돼요. 인구의 시간을. 돈이 안 되는 인구의 시간을 좀 보내야 되는데 이제 잔챙이들 상대해 주다가 보면은 점점 이제 제품에 대해서 지식이 쌓이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빅바이어가 들어와도 무리 없이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1년 반에서 2년 정도 지났을 때 네. 그때부터 한 월천 벌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자본금도 없었고 재고가 아예 물건이 재고가 하나도 없으니까 돈도 없었고 그러니까는 그 번 돈을 다 재고를 늘리는 데 썼어요. 왜냐면 재고가 있으면 물건이 빨리빨리 소량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재고가 네. 없으면 내가 공장에다 그 발주를 넣어야 되고 그거를 생산된 거 기다렸다가 바이어한테 줘야 되고 그러면은 막 한 달 반 이렇게 막 걸리거든요. 근데 재고가 있으면 돈 받고 바로 보내주고 돈 받고 바로 보내주고 할 수 있으니까. 거래 성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이게 바이어가 중간에 새 나가지 않게 그 결제까지 안내를 잘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트 상에서 결제가 안 되잖아요. 예. 사이트 상에서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바이어는 어떻게 주문을 해야 되고 어떻게 돈을 내야 되고 그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만의 근데 또 회사마다 다 룰이 다르겠지. 회사만 룰이 다 다른데 그거를 바이어하고 대화를 계속 질질 끌다 보면은 바이어가 중간에 지쳐요. 굳이 나한테 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얘가 물어보는 거를 한 큐에 그 속 시원하게 얘가 궁금해하는 거 플러스 궁금해하지 않지만 궁금해하는 것까지 한 큐에 풀러서 얘가 딱 봤을 때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내가 돈만 내면 되겠다 그렇게 하는 한 방에 갈 수 있게 그 헤매지 않게 바이어가 헤매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헤매지 않는 시스템 자체를 만들어 차별성이 이 포토샵 사진 자체를 되게 잘 만들어서 이쁘게 이게 보통은 이제 알리바바 판매자들이 그 회사에서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조사나 이런데. 근데 제조사 이런데 문제가 뭐냐면 포토샵 그런 거 잘 하지 않거든요. 사장님 다 할아버지 막 이래요. 아저씨, 할아버지. 그러니까 세련된 감각이 없는 거지. 그 사진이나 이런 상세 페이지를 디자인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 다른 경쟁사들을 봤을 때 그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우리 제품 디자인이나 상세 페이지 자체가 되게 세련됐어요. 그냥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사진 보고 클릭을 하게 되니까. 근데 지금은 정말 많거든요. 속눈썹 연장습 하는 사람. 그래서 되게 수준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저 지금 10년 만에 다시 작업하고 있잖아요. 상세 페이지랑. 아이템 선정할 때 일단 내가 구매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내가 돈을 더 주고서라도 이 제품을 사고 싶다고 생각 드는 거. 그러니까 저희 그 수강생 분들 중에 한 분이 알리바바를 4년을 했대요, 자기가. 4년을 했는데 아직 큰 재미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주문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렇게 저처럼 막 돈을 막 대박 많이 벌고 그러진 못했대. 4년이나 했는데. 네. 근데 자기는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이 나오니까 제조사라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입점비 그거에 연장의 부담은 크게 없어서 그냥 하고는 있는데 크게 재미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파시는데요? 하고 물어보니까 판촉물을 파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차마 그분한테 대놓고 얘기는 못했지만 느낌이 빡 오더라고요. 네. 내가 돈을 주고서라도 내가 중국 제품이 아니라 돈을 더 주고서라도 살만한 제품. 판촉물은 내가 판촉물이라 하면 우리가 공짜로 뿌리는 제품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돈을 주고서라도 더 비싼 걸 사서 무료로 배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차피 공짜로 줄 건데 그냥 싼 걸 사도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팔 제품을 그런 거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돈을 더 주고서라도 살 제품인가, 그걸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또 결정할 때 일단 알리바바에 검색을 해 보시고, 팔 제품을 검색해 보시고, 중국 판매자는 많이 있다. 그럼 수요는 있다는 소리예요. 네. 근데 한국 판매자로 걸렀을 때 판매자가 많이 없다. 그런 거, 좀 경쟁이 덜한 거. 클레임이 걸렸을 경우, 네. 클레임이 걸렸을 경우가 없진 않아요. 가끔 저희도 이게 수작업이라서, 핸드메이드 제품이라서 불량이 날 때가 있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그러면은 반송을 받기도 애매해. 왜냐면 배송비가 비싸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불량 나면은, 근데 불량 나면 저희 그냥 거기서 전량 폐기하라고 하고 그냥 제품 제작해줘서 그냥 보내줘요. 그러면 계속해서 재구매가 일어나지. 왜냐면 걔네들도 사업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우리 바이어들은 소매 고객이 아니니까. 재구매를 하기 위해서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 제품 퀄리티가 일단 당연히 좋게 나와야 되고, 바이어들하고 저는 연락이 잘 되는 편이죠. 바이어들이 이게 해외 바이어들이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면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신조 같은 것도 잘 보고, 이메일 같은 것도 답장 빨리빨리 해주고, 그렇게 좀 응대를 잘 해줘야죠. 그러니까 저희 고정 고객이 거의 200군데 정도 되는 거예요. 고정 고객이. 해킹당해가지고 뭐 돈 다 못 받았는데도 물건 다 보내줬어요, 저는.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떠나가지 않고 계속 사는 거예요. 얘네는 해킹이 되면서 돈을 못 받았는데도 물건을 보내주는 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일할 때 기본적으로 내가 상대방이, 이 바이어가 내가 제품을 어떻게 보내줘야, 내가 어떻게 설명해줘야 이 사람이 잘 팔고 이거를 거기서 망하지 않고 성공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적으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으로 제품을 팔잖아요. 바이어들은 알아요. 진짜 우리한테 잘 해주려고 하는 데구나. 아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계속 구매하는 거죠. 알리바바, 책 내고 나서 알리바바 본사에서 연락 와가지고 지금 본사랑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본사에서도 놀라는 게 뭐냐면, 너 진짜 알리바바 말고 아무것도 안 했냐고. 알리바바의 키워드 광고도 하잖아요? 네. 그것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진짜 그냥 알리바바 그 기본 회원비 1년에 2,999불 그거 말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그 바이어들과 신뢰가 두텁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바이어들끼리 점점 이렇게 파생이 돼 나가거든요. 꼭 굳이 뭐 알리바바 채널에서만 홍보가 됐다기보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 사람이 스웨덴에 있는 A 회사에서 우리 제품을 팔고 있는데 거기서 잘 팔고 내가 여기 응대를 해주면, 다른 B 회사라는 데서 이 A 회사가 여기네 거 갖다 팔잖아 하면서 보고 또 따라서 우리도 살 거야 이러고 연락 오고, 이런 식으로 점점 뻗어 나가는 거예요. 부업. 진짜 회사 좀 그만두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꾸 회사를 그만두셔가지고. 이게 알리바바는 언제까지 바쁘냐면, 처음에 제품 소싱을 하고 나서 그 제품 상품 등록을 할 때까지만 바빠요. 왜냐면은 그러고 나서 제품 판매가 막 미친듯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도매 문의가 그냥 뜨문뜨문 온다고요. 그럼 그때부터 손 놓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면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바이오 이제 응대하다 보면은 바이오들이 뭘 원하는지 질문을 받아봐야 알잖아요. 바이오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뭘 궁금해하는지 나는 몰라요. 내가 왜냐면 제품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 내가 제조사도 아니고. 바이어들이 뭐나 물어볼 때, 예를 들어서 이 컵 원료가 뭘로 만든 거예요? 이거 코팅제는 뭐예요? 뭐 코팅제에 뭐 유해한 물질이 들어있네요. 이런 거 물어보면은, 나는 컵만 놀렸는데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잔챙이들은 그렇게 깊게까지 물어보지 않는데, 잔챙이들. 근데 이제 점점 큰 바이어로 갈수록
애들이 물어보는 게 까다로워지거든요. 어. 근데 그럼 이제 그거에 대답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이제 빅바이를 따느냐 못 따느냐의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더 깊게 알아야지. 그러면 이제 그런 1년 정도는 이제 바이어들 문의 받으면서 제품을 공부하는 기간인 거죠. 빅바바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사람이 더 없어요. 제가 10년 전에 했을 때보다 지금 거의 절반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제가 책을 낸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이게 그 유료 회원비라는 진입장벽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많이 생긴 상태가 아니라서 네. 그래서 뭐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다분하다. 아니 다들 책을 읽으시고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막 하시는데 시작이 거기가 아니에요.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하면은 할 제품을 일단 한번 찾아보신 다음에 그 제품을 무료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가지고 올리세요. 그리고 나서 그 무료 회원으로 올린 제품의 구매 문의가 오면 그때 유료 회원으로 전환을 할지 말지 그때 고민을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디지털 노마드가 인기예요. 그렇죠? 다들 나처럼 살고 싶어 해요. 아무 데서나 핸드폰으로 일하고 컴퓨터로 일하면서 알아서도 회사가 잘 굴러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안하고 쉬운 삶인데 내가 이런 쉬운 삶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는 거죠. 사람이 반짝 성공할 수는 있어요. 반짝 성공할 수는 있지만 그 반짝한 성공은 금방 없어져요. 이게 내가 오랫동안 내가 잘하는 분야에 대해서 내공을 다지고 실력이 쌓여야 나중에 시간이 가서 내가 이것에 대해서 성과가 났을 때 오래 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런 경우잖아요. 롱런하게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뭔가를 쉽게 도전을 해가지고 쉽게 성공을 할 것이다. 내가 쉽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 알리바바는 단기간에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6개월, 1년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성공해 보겠다. 내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여기에 전력을 투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은 내려놓으시고요. 가늘고 얇게, 길게 내가 이걸 처음에 성과는 안 나겠지만 그냥 놓지 않고 잡고만 있겠다. 한번 질질 끌고 한번 가보겠다. 네. 그런 마인드로 한 3, 4년은 내가 한번 길게 해보겠다. 대신 나는 한 가지만 오랫동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알리바바 추천하고 좀 길게 하실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